네, 2019년 3월 13일 수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징주 두 개가 있었고, 특징주 그 중에 하나는 어제도 특징주였죠. 신라젠인데, 어, 코스닥 시장이죠. 코스닥 시장을 흔들어 줄 만한 종목 두 개가 오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건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신라젠은 먼저, 어제 임상 관련해서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잖아요. 뉴스가 나오고 급락이 나왔죠. 그 다음에 곧바로 회사에서 해명을 했어요. 회사 홈페이지에 해명을 바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를 살리면서 밑꼬리를 달았죠. 달리는 듯 하더니 오늘 또다시 뉴스를 냈어요. 팍스넷에서. 뭐예요 이거 대체. 응? 하필이면 응? 시장이 이제 전환점을 어제 찾아서 개인들이 3,500억 가까이 매도를 한 이 엄청난 매도량 속에 6등이라고 말했어요. 6등. 코스닥이 매도 기록을 한지, 매매 투자 주체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한 기록을 시작한지, 즉 키움 조건 기준으로 2003년 이후로 뭐 사실상 멀리 보면 코스닥 출범 이후로 여섯 번째로 개인 매도가 많은 날이었습니다. 어제 그만큼 의미가 있는 날에, 이제 시장 전환점을 찾을 수 있는 날에 하필이면 신라젠이 점심시간대, 그것도 하필 점심시간대 뉴스를 내보내고 급락을 시켰고, 오늘도 다시 그건 사실이겠죠. 임상 앞으로 나오는 게 이제 임상 진행이 좀 늦어지고 시판도 늦어지고 뭐 하여튼 늦어졌다. 기대할 수 있는 게 늦어졌다라는 것을 가지고 또 끌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 관련해서 기대감이 오른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물론, 저 바닥에서 상장하고 나서 많이 올랐겠지만, 최근 1년 동안은 그걸로 오른 게 없어요. 좀 이미 주가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6만 원대에서 7만 원대 사이에, 기본 주가가 형성이 돼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예요. 5조 원대에서 시가총액이. 근데도 이런 뉴스들을 이용해서 심리를 자극하고 흔들었습니다. 하필 이런 시장에. 그리고 내일은 또 무슨 날인데요? 2019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8년을 종료를 하고 처음으로 전환점을 맞이한 2019년에 그것도 첫 내마녀의 날입니다. 첫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에요. 이걸 앞두고 개인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통해서. 왜 해명하자마자 또 내요? 뉴스를 내자마자 해명을 해요. 기사 쓰는 거 몰랐을까요? 모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사는 누군가 사람에 의해서 기자들이 어떤 글이 작성되고 그게 HTS상에 노출이 되고 할 때까지 사람이 관여를 다 하겠죠. 누군가는. 마치 준비된 듯이 해명까지 해놨고요. 바로. 또 뉴스, 그 해명했는데 또 뉴스 내고. 계속 뭔가를 원하는 게 있어서 하는 것처럼 마치 느껴지도록, 마치 그게 오해면 좋겠어요. 저도. 오해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신라젠 같은 대형주들은 주식 선물과도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내일 만기가 되는 그런 선물의 움직임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보면서 해볼 수 있는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라젠은 이 결론은 뭐예요? 결국에는 개인들 심리 자극해가지고 물량을 다시 정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젠의 기대감을 갖고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뭐 신라젠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표적으로 개인들을 왕창 갖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코스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뻔하죠. 이름 알고 누구나 알고 주식 모르는 철수 엄마도 알고 주식에 대해 주자도 모르는 영희 엄마도 신라젠, 셀트리온, 삼성전자 알고 그쵸? SK하이닉스 알고 현대차 알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철수 엄마의 아들인 철수도 알아요. 지나가면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 어느 정도 TV를 보고 혹은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죠? 알 수밖에 없는 기업들을 투자를 한다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 투자자일수록 주식회사를 개설해서 사는 것은 신라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셀트리온 SKO 이런 거라고요. 그쵸? 그런 개인들이 너무나 많이 붙어 있고 그런 것들 자꾸 자극시킬 겁니다. 자극시켜서 다시 전환해서 또 끌어올리고. 어차피 기본 시총이 잡힌 종목이에요. 외국인들 7, 8% 비중 잡고 있고 어느 정도는 기본은 하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얘가 막 폭포수로 쏟아져서 막 갑자기 막 4만원, 3만원 이렇게 떨어지고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뭐 내려가봤자 6만원대겠죠. 6만원대. 올라가봤자도 8만원대 나올 거고. 거기서 지수를 계속 관여를 하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지수. 왜냐면 대형주 펀드에 다 들어가. 이게 펀드 이제 신라젠이 상장을 하고 올라가면서 자리를 잡으면서 각종 펀드에 다 들어가 있고 각종 운용사 종목에 다 들어가게 돼요. 이런 것들은. 원래 소형주일 때는 편입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종목이 되면 대형주가 되면 어쩔 수 없이 기본은 누군가는 계속 매매를 해줘야 되고 갖고 있어야 되는 종목이 속해버립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마찬가지고 현대차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 마찬가지고 셀트리온 시리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도 한계가 어느 정도 있고 상승도 한계가 상승은 호재가 나오면 뭐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하방 경직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들이 팔아봤자 비중을 다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또 관리를 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을 코스닥 지수를 어느 정도 관여를 계속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뭐 하려고 하는 건지 뭐 그냥 자연스럽게 해지는 거죠. 5조 원짜리니까. 5조 원짜리가 6조 원 가면 그만큼의 코스닥은 1조 원이나 늘어난 거기 때문에 지수가 어느 정도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5조 원짜리가 4조 원이 되면 그만큼 코스닥이 1조 원만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다른 종목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더 티가 나겠죠. 티가 많이 나겠죠. 하여튼 신라젠은 이틀 동안에 오늘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채웠어요. 근데 개인들이 많이 채웠다고 해서 반드시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들은 살짝 올려주고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개인들은 사진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어제 많이 팔았고 오늘은 더 내려가서 뭐야 이거 기회 아니야 하면서 사진 게 더 많고 내가 부담을 느낄 정도까지 사줬을 수도 있습니다. 자금의 압박을 느낄 수 있을 정도까지. 불안하다는 거예요. 갖고 있는데 공포감을 느껴요. 신라젠을 내가 싸게 잡긴 잡았는데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내려와서 아유 기회야 하면서 잡긴 잡았는데 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사줬어. 불안한 거예요. 이거 자체 보유한 것만으로도 불안해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슬쩍만 올려줘도 그 불안감에 의해 다 팔아치워버립니다. 내가 원래 100주만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00주가 사줬어. 아유 나 어떻게 이거 혹시 내가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은 내 돈 다 날리는 건데 조금만 올려주면 팔아야겠다. 내가 잘못했다고. 너무 무리했다. 외국인들이 조금만 올려줘도 슬쩍 1000주가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원래 100주를 갖고 있으려고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던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물량조는 완전히 정돈이 된 거겠죠.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모여서 수천 명 만들어지고 수만 명 만들어지면 신라젠을 한두 명이 보겠어요. 우리나라 700만 개인 투자자가 신라젠을 어제 오늘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100만 명은 봤다고 봅니다. 50만 명은 봤다고 봐요. 그 중에 매매 관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거래 대금이 오늘 1위죠? 어제는 2위로 뺏겼는데 오늘 1위인가요? 오늘 1위잖아요. 거래 대금이. 거래 대금이 4천억이에요. 4천억. 1위. 4천억 중에 개인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매매를 한 것이 4천억 중에 관여한 게. 어쨌든 신라젠은 어느 정도의 주가의 등락폭을 기본은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끌어올리면서 시장 심리를 다시 회복을 시키는 데 도움을 또 줄 때가 올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셀트리온이 내려가는데 시장은 안 내려갔을 때. 그때 셀트리온이 한 역할이 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시장은 차분히 올라가고 있었을 때예요. 이때 그쵸? 우리 1월달 이때가 아니라 이때네. 시장은 1월달
1월 4일 저점을 끝으로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을 때예요. 코스닥 시장은.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1등이라는 종목이 1등이랍시고 하는 종목이 내려가요. 근데 지수는 올라가요. 그럼 뭐예요? 나머지 종목들 더 크게 올라가는 거고 얘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때는 여기 그냥 단순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원위치를 회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이어서 더 가게 되는 거죠. 1, 2월 동안 지수 올라간 거 나온 거잖아요. 왜? 이때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역할을 다시 원위치 시켜주고 나머지 종목이 멈춰 있었으니까. 지수는 정상적으로 파동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나 셀트리온은 왔다 갔다 내려갔다 왔어요. 신라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지수 영향이 얼마나 컸어요, 신라젠이. 물론 영향을 미쳤죠. 신라젠은 오늘 지수에 영향을 미쳤어요. 안 미쳤을 수가 없죠. 5조 원짜리인데. 근데 결국에는 주가를 어떻게 했어요, 시장. 얘 떨어졌는데 얘 결국에는 7.45% 떨어졌는데 코스닥은 어때요? 신라젠 때문에 뭐 떨어지고 뭐 하다가 결국에는 다른 종목의 힘에 의해 240분봉 올려놓고 끝났잖아요. 다시 어느 정도 올려놓고 끝났잖아요. 신라젠만큼 어느 정도의 마지막까지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안 나왔잖아요. 그럼 뭐예요? 지수는 정상적으로 이제 신라젠 영향 따로 가는데 앞으로는 신라젠이 조금만 올라줘도 지수는 더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가는 게 쉽다는 거예요. 신라젠이 원위치만 돼줘도. 신라젠이 굳이 올라가지 않아도 원위치만 됐는데도 시장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지난번 1월달에 과정처럼 또 그런 원리랑 똑같습니다. 시가총액, 코스닥의 전체 시가총액에서 신라젠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차지하는 그 힘이 작용하는 과정이 달라진 거예요. 시장이 올라갈 때 반드시 신라젠이 10만원까지 가야 되는 것은 아닌 것이 됐다는 겁니다. 떨어졌다가 원위치만 돼도 시장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작용들을 통해서, 다른 종목들의 힘들을 통해서. 지금 그거를 생각해 볼 때가 또 온 겁니다. 이제 신라젠은 내려갔다가 여기 뭐 찍고 하방 어딘가 찍고 오겠죠. 어딘가 찍고 뭐 지금 오늘 저점 다 찍었을 수도 있지만 어딘가 찍고 돌아 올리면 원위치만 돼도 시장은 더 올라가서 775포인트 형성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내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지나가면서 뭔가 결단이 나겠죠. 오늘 그 전날 전전날 해가지고 뉴스까지 내면서 신라젠 망가뜨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렇게 그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마침 신라젠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신라젠으로 한 겁니다. 외국인들이 신라젠을 오늘 이렇게 던져버리면서 그 돈은 일단 다른 데로 쓰고 대기자금으로 들어왔겠죠. 대기자금으로 돼 있는 것은 이제 다시 원위치 하는 데 쓸 수 있을 것이고요. 개인들은 찔끔 다시 팔겠죠. 그런 상황들이 지금 연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수는 튼튼해요.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 튼튼합니다. 2018년 10월 이후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조정받는 날도 똑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튼튼해졌습니다. 2018년 10월장은 앞으로 수년간은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될 정도로 튼튼해졌어요. 적어도 어제 말씀드렸던 6월까지는 튼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기 조정 있어요? 그래, 조정 당연히 있지. 조정 없는 시장이 어디 있어요? 조정 없는 종목이 어디 있어요? 맨날 올라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일 안 하고 회사 안 다니고 각자 일 안 하고 주식만 하죠.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내리고도 하고 막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는 거죠. 심리에 휘둘리니까. 그런데 어쨌든 조정을 거치더라도 하방 경직성이 6월까지는 확보가 됐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기억이 안 나시면 어제 2019년 3월 12일 화요일 장 마감 방송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핵심이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지금 이런 시장이 펼쳐지고 있어요. 나머지 종목들 뭐 오늘 상한가 한 개 나왔네요. 좀 슈펙스 BNP. 나머지 종목들 지금 왔다 갔다 할 거 오늘 올라가는 종목,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종목 있으면은 오늘 거래 안 실리고 가만히 있는 종목도 있을 것이고 그 가만히 있는 종목이라고 평생 가만히 있어요? 아니, 올라갈 때 되면 올라가고 매집이 충분히 일어날 때 되면 매집력에 의해 올라가는 거고 때가 되면 그 종목에 때가 되면 가는 거고 그 종목 관리하는 사람들이 올리려면 가는 거고 또 개인 세력이 없는 종목들, 좀 묵직한 종목들, 우량주들, 대형주들, 중대형주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컨트롤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천천히 오늘 테스트처럼 그렇게 올리기도 하는 거고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심리에 휘둘리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라젠을 해석할 수 있었고, 또 하나 또 뭐 있었죠? 메디포스트. 메디포스트가 그래도 시가총액이 그래도 5, 6천억 정도는 하는 종목이죠. 중형주 이상은 한단 말이에요. 이거 몇 조? 6천억. 얘 9개가 셀트리온헬스케어, 아니 셀트리온이네, 신라젠. 얘 9개가 신라젠 하나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급락이 나왔죠. 장중에 급락이 나왔다고요. 어제의 신라젠처럼 급락이 나왔어요. 사유는 뭐예요? 관리 종목에 편입될 수도 있고, 관리 종목 편입을 이제 유예를 시켜달라는 그런 거래소의 요청, 그런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괜히 불안감에 누군가 매도를 했습니다. 강하게. 이 종목도 시장에서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고, 이때가 바로 10시 39분이면 시장 처음에 오늘 오전에 급락할 때 딱 그때네요. 추가적으로 이때 신라젠이 쭉 내려오다가 내려오면서 이 시장을 끌어내리다가 이때 메디포스트가 막바지 더 바이오 투자 심리를 자극해가지고 1차적으로 떨어뜨렸던 때입니다. 이때는 신라젠의 뉴스로 다시 급락을 만들면서 바이오 투자 심리를 또 위축시켰을 때고요. 그러나 신라젠은 신라젠일 뿐 반등하지 않아도 다른 종목은 어느 정도는 회복시키면서 끝났다. 이 정도가 오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즉 신라젠과 메디포스트는 이제 원위치만 되더라도 시장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원위치만 돼도 시장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가 있어요. 775 정도 일단 1차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흐름을 뭐 갑작스러운 어떤 글로벌 악재가 생기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는 이렇게 무난하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석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작은 흔들림에 위축되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떤 종목에 따라 시장과 반대로 지금 지지부진한 것도 있어요. 당연히 그 개별 종목일수록 더 그런 경향이 셉니다. 시장 따라 시장 자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에 바스켓으로 묶인 펀드 자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대형 메이저 자금들이 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중소형주 개별주들은 시장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경우들도 간혹 생겨요. 그러나 그거 중소형주 누군가 관리하는 주포가 어떤 시일을 앞으로 나올 호재의 시일을 기다린다거나 매집을 덜 했다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뭔가 대기 상태에 있다면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 잘 오히려 주목을 해봐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 뭐 더 사는 것은 무리가 있겠죠. 왜? 지금 아니니까. 지금 그게 당장 갈 것 아니니까. 그러나 100%씩 몰빵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 그런 대로 놔두셔도 상관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목을 지금의 이슈에 딱 맞춰버리면요, 이거 갑자기 꺾여버리면 내 종목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바이오가 잠깐 이슈가 있어요. 그렇다고 평생 바이오가 계속 지금 다다음 주도 바이오가 계속 그렇게 되나요? 핫하나요? 아니에요. 또다시 다른 섹터가 또 움직일 겁니다. 지금 수소차들 죽고 있죠? 마찬가지잖아요. 수소차에 네포트가 수소차 한다고 수소차 올인했다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경우가 생긴다면은 오히려 다 꼬여버리는 거잖아요. 그걸로 먹은 거 그걸로 다 뱉어버리는 거잖아요. 요리조리 그날 데이트레이드로 옮겨 다닐 자신 없으시면 분산해서 지금 핫한 거 일부, 미래에 핫할 거, 한 달 뒤에 스윙으로 핫할 것 미리 담아두고 하는데, 담아두는 시점도 굳이 아예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굳이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쵸? 일부만 남겨두고 나머지 하다가 자산을 나눠서 매매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지금 핫한 거 죽어도 그 다음 이어받아서 얘가 치고 달리겠죠. 지금 바이오가 이 정도 매매를 하고 바이오 섹터 이 정도 투자하고 나머지 뭐 여기 반도체 나머지 섹터 여러 개 뭐 이렇게 투자를 나눠놨어요. 얘네들 움직이지 않아. 지금 움직이지 않네요. 오늘 우리 내려가 2, 3%씩 막 내려가요. 얘가 오늘 핫해. 얘가 죽어요. 얘가 죽을 때 얘네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자산을 나눠서 그게 기관들이 운영하는 펀드들, 종합펀드들 그렇게 운용을 하긴 하는데 뭐 그런 것과는 뭐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거 쉬더라도 우린 요거 핫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나눠서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몰빵을 해버리면, 이거 죽으면 여기에 꼼짝없이 만약에 꼼짝없이 대응을 못했다 하면은 이거 가는데 또 아무것도 못하죠. 그럼 이때 또 이걸 다 옮겨요? 그럼 또 이게 움직이면 어떡할래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필요까지 없고 나눠서 내가 할 수 있는 자금의 일부를 이렇게 하고 일부를 이렇게 하고 일부를 이렇게 하고 준비를 해 나가시는 거지. 한 달 뒤에 핫해질 종목이 지금 이렇게 쉬고 있을 수 있잖아요. 바이오가 뭐 2달 전에도 핫했나요? 핫한 것도 있었지만 바이오는 수소차 올라갈 때 거의 안 올라간 게 많았죠. 다 밑에서 깔짝깔짝 대기 상태였죠. 지금 그런 종목들 많잖아요. 그것도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실 때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급은 어제 3,500억 가까이 개인들이 코스닥에서 팔았고 오늘은 100억 정도를 채워 넣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는 투신들이 연속으로 들어오는 거 긍정적으로 보이고 외국인들이 잠시 쉬어주네요. 어쨌든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이제 하루 앞두고 내일이에요.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매수 계약이 어제 많았어요. 내일 상방으로 갈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좀 흔들 수도 있어요. 흔드는 종목들이 미리 나왔고 내일은 막판에 상방 포지션, 물론 내일 또 갑자기 뭐 변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렇다는 겁니다. 어제 2,000 계약 선물 매수도 있었고 오늘도 흐름은 상방으로. 코스피도 사실 아침에만 눌렀지 결국에는 어느 정도 끌어올리면서 끝났잖아요. 그렇게 보시고 너무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긍정적으로 보실 때고 내가 이 종목은 안 올라가는데 이건 어떡하죠? 이렇게 좀 생각할 필요도 아니고 물론 돌아가는 상황 봐서 그걸 자르고 다른 걸 가는 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단계 하나씩 하시라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심리를 자극시키지 마세요. 좋은 시장을 앞두고 내 심리를 무너뜨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아시겠죠? 좋은 시장을 앞두고 내 심리를 괜히 무너뜨리지 마세요. 그냥 하나씩 차분히 하세요. 깁니다, 시간은. 자, 오늘은 어쨌든 신라젠과 메디포스트를 중점으로 시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2개 말씀을 드렸고 내일은 여전히 그 두 종목의 시야가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거예요. 굉장히 주목을 받을 겁니다. 내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내일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이제 신바이오 그러니까 바이오 중에서 전통 바이오와 신규 바이오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냥. 근데 오늘 전통 바이오 하나가 몇 개가 잘 올라갔죠. 신규 바이오도 같이 올라가고 오늘은 어제는 신규 바이오들이 핫했던 굉장히 거의 테마를 이뤘던 반면에 오늘은 둘 다 같이 골고루 올라간 경우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바이오 톡스텍이라든지요. 신규 쪽에서는 TNR 바이오팹이 있었고 둘 다 이제 반반 정도로 올라왔어요. 전진 바이오팜도 신규 쪽에 있었고 반반 정도 DR전 반반 정도인데 점점 기존의 전통 바이오들이 힘을 쓰면서 원래 그게 시가총액이 높게 형성된 게 많아요. 전통 바이오들이.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힘을 내면서 시장을 더 한 단계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점점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종목을 미리 선점해서 들어가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들에 따라서. 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